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예, 오늘은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 뭘까요? 예, 오늘 하는 거는 자바의 기본 구조 설명하고 자바 언어의 기초, 변수를 어떻게 선언한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산자, 주로 산술 연산자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양한 연산자들, 즉 계산을 하는 것들이겠죠. 예,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조건문, if문, 스위치문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큰 부담이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기본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식별자의 규칙, 이름 붙이는 방법. 식별자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이름, 거기 보면 이제 클래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또 변수, 상수 이런 것들 이름 붙이는 규칙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나 문자가 있을 때 이거를 숫자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게 정수냐 실수냐 큰 숫자냐 작은 숫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또 변수와 상수의 개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변수라서 숫자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뭔지 선언하는 방법. 선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리터럴의 개념. 리터럴은 문자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리터럴의 개념, 표현 방법, 문자의 표현 방법 이야기하는 거고요. 타입의 변환. 타입의 변환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숫자의 종류 여러 가지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 바뀐 여러 가지 구분된 것들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바꾼다든지 작은 숫자를 큰 숫자로 바뀐다든지 그 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장되는 공간을 크게 잡을 거냐 작게 잡을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키 입력 방법, 키라는 표현은 빼고요. 그냥 입력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보드로 누른 데이터를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입력받는지, 그걸 처리하는 게 이제 클래스라는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하는데, 요거에 대한 사용 예 한번 들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번번이 설정해갖고 돌려보기 좀 뭐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을 가볍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산술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교양 수준에서 좀 비트, 논리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교양 없는 짓이라 교양한 사람은 교양이 없어서 교양 배우러 온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고 전공에 가까워지는 거라 있다는 거 정도로만 하고 물론 이제 간단한 예제로 실습은 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마칠까 합니다. 저거는 아마 이번 시간 말고는 나중에 더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수업에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if else,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프로그램을 배울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크게 봐서 조건문, 반복문, 연산문, 그리고 입출력문입니다. 이게 다예요. 크게 보면 5가지 있으면 4가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조건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4분의 1 있죠. 실질적으로 연산이라는 건 다 알죠. 연산문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는 어떤 값을 어디로 저장해라. 그것도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입출력 빼고 나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능은 조건문하고 반복문 2개밖에 없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어느 걸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조건문이고요. 반복문은 이거 몇 번 돌릴 거냐. 반복문은 도리어 좀 쉽습니다. 조건문이 키가 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저 if라는 명령 하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 알고서 쓰면 되고요. 그래도 이 컴퓨터도 그렇고 프로그램 언어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것들이 모여서 커지다 보니까 그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결과도 딱 2개밖에 없어요. 참이냐 거짓이냐로만 나오거든요.
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프로를 배울 때 너무 문법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 괜히 초보자들이 겁을 내고 못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무슨 맛이 날 건지 이걸 중점을 두고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요리 재료들만 연연해 갖고 이거는 뭐로 되거든 건강에 좋으니 나쁘니 이거 생산지는 어디인데 어떤 종류가 있니 없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재료를 잘 써야 되긴 하지만 너무 재료에 치중하지 않고 대충 갖다 묶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드는데 맞추겠다는 겁니다. 아, 재료도 알고 싶다. 그럼 전공해야죠, 전공.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제어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아, 뭐 간단 비유입니다.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재료보다는 그 재료로 만드는 음식에 치우치겠다.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 그거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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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유형만 기억을 하면 필요한 것만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거 자동으로 이건 뭐 필요 없는 거고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니다. 아,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요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네, 지워버리고. 예, 위에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 프로그램 할 때 뭐 체크 표시 하나만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초기에는 요 내용 작성하는 것만 주로 할 겁니다. 요거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요거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 출력을 한 것들이죠. 이거 출력문.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메모리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잡아주고 거기에 계산을 시킨 다음에 또 새로운 값을 저장시킨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면 된다.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기본 구분을 좀 해줬죠. 이건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여러 명이 쓸 거야. 이건 어디에 남이 한 건데 가져온 거야. 이런 거 구분하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퍼블릭 대중적이고 클래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퍼블릭인데 스태틱이네. 아 이거 정적이라는 소리네. 보이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메인 이게 주가 되는 건가?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구분이거든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맨바닥에 놓고서 아무것도 없는 창에 타이핑 쳐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생성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가스레인지 있는데 왜 장작 피려고 그래요? 나무 잘 배다가 다듬어서 말려서 불 붙인 이런 일 하지 말고 가스레인지 이용하자고요.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위자드라고 하거든요. 위자드 기능 기본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기본으로 깔아 놓고 여기서 이건 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타이핑 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 됩니다. 꼭 있어야 될 거 퍼블릭 클래스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속에는 꼭 메인이란 이름의 이런 구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물결가로 있죠. 여기 물결가로로 묶어주는 걸로 됩니다. 이게 자바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궁금하면 직접 이클립스에다가 이걸 타이핑 쳐서 프로젝트 만들고 클래스 만든 이후에 클래스를 만들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죠? 요 이름 이게 클래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이름을 클래스에 쓰게 되면 이거대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즉 헬로우 뭐가 되죠? 확장자가 자바가 만들어집니다. 요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은 늘 일치돼야 됩니다. 요거 주의사항이거든요. 그 커맨드 모드 방식에서도 아마 요것 때문에 에러 나는 경우가 더 있었을 거예요. 앞 시간에 했던 커맨드 모드 방식은 아마 안 쓸 겁니다.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교양 없는 짓이니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알고 있고요.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 꼭 일치해야 되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조 이름 꼭 정확히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 식별자 부여 규칙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 한번 테스팅해 보기 바라고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그런가? 물음표가 나왔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오늘 요번 주 수업 시작이니까 이클립스에 올려서 이거 한번 쭉 실행해 보고 맞아 이클립스 사용법이 이랬었지.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한번 좀 살려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기 바래요. 진짜로.
예, 앞에 있는 코드를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좋아하니까요. 내가 말은 덜 하더라도 자료에는 들어있길 원하는데, 좀 시간 아까운 일이긴 해요. 예, 메뉴에 있는 요거요. 메뉴 이게 있어요. 이 속에 이제 메인이, 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ublic class hello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클래스는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hello라는 이름은요. 그래서 퍼블릭을 선언하면 다른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 누구든지 이걸 불러쓸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고 또 두 번째 작업할 때 클래스 또 우리 또 만들죠. 이 두 번째 만든 데서도 앞에 걸 불러쓸 수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불러쓸 수 있다는 거. 퍼블릭이라는 소리는 동일한 이름이 없거나 동일한 이름, 즉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그것까지만 알고요. 모든 클래스 내부에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물결가로 있죠. 이걸로 작업 처리 내용을 이 안에다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 가끔 이렇게 슬래시 또는 슬래시 별표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슬래시 별표로 시작된 것은 꼭 뒤에 가보면 별표의 슬래시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과 상관없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적어 놓을 때 사용을 하죠.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이 귀찮았고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거를 잘 정리하면 나중에 그 코드를 재활용할 때 다시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이 주석을, 근데 주석은 다 다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럴 때 거기다 주석을 따서 이 변수는 무슨 값을 저장함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조건문이 나올 때 뭐는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그때 조건문 뒤에다 이거는 뭐가 어떻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비교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나중에 프로그램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수업 시간이 하는 건 너무나 작고 가벼운 거기 때문에 뭐 주석을 크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조금 복잡한 것 짜게 되면 중간에 기말고사, 기말과제 프로젝트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주석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인데, 메소드라는 건 어떤 처리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메소드라는 게 그냥 또 함수, 메소드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스는 딱 틀을 갖춘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 좀 틀이 덜 갖춰진 상태의 프로그램을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뭐 변수도 있고 연산도 있고 출력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계산만 있는데 출력만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단위 작업인데 아까 작게 잘라진 조그만 작업인데 이게 여러 군데서 막 사용이 돼. 이럴 때 그걸 메소드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여기 메소드란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 중에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꼭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메인이라고 적혀 있죠. 자동 생성됩니다. 이거 메인은 무조건 이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찾아서 여기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꼭 있어야 되고요. 뭐 C 프로그램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 겁니다.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실행이 되면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나 그 메인 말고 딴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 이 기능을 다르게 만들어 쓰고 싶어. 그러면 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요 메인이란 부분만 이름을 바꿔서 적용하면 또 다른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메소드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함수, 클래스는 프로그램, 메소드는 함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수는 조그만 단위의 작업, 클래스는 프로그램은 그냥 완성된 하나의 작업, 하나의 처리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리고 요 속에 스트링 부등호 이거 꺾은 가로입니다. 내가 설명을 할 때 이건 괄호라고 부르고요. 이건 물결 괄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꺾은 가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뭐 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요 메인이라는 메소드 속에 보면 괄호가 있고요. 보통 이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붙으면 이거 다 메소드입니다. 뭐뭐뭐 x하고 괄호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메소드예요. 이걸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클래스는 괄호 안 붙습니다. 괄호가 나오면 무조건 메소드. 이렇게 구분하면 쉽겠다. 여기도 괄호가 나왔네. 메소드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도 쓰네. 괄호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썸은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속에 메인만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데 스트링 꺾은 가로에 아기먼트 있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초반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조금 진행되면 요 활용법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커맨드 라인 방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커맨드 창 있죠. 새카만 창에서 타이핑 칠 때 그때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러드릴 때
아까 여기 보면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초기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초창기에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C에서는 보통 보이드, 암스거나 보이드라고 적었죠.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상세한 건 또 반복해서 설명할 겁니다. 메소드는 같은데 C나 C++의 함수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꼭 메소드는 뒤에 괄호가 있고 괄호 속에 이렇게 아기먼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값을 안 갖고 시작할 때는 없습니다. 메소드 저런 걸 부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씁니다. 퍼블릭 스테이트, 인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요 이름만 사용하면 요게 불려져서 쓰는 겁니다. 아까 함수라고 그랬죠. 자주 반복된 단위 작업이라고 미리 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좋을까? 나중에 쓰다 보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데 여기도 타이핑, 저기도 타이핑하기 싫으니까 하나 정해놓고 이름을 정해서 그냥 갖다 쓰는 이름만 적으면 자동으로 불려오는 겁니다. 일종의 뭐 단축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단축키는 누르면 되지만 이거는 똑같은 걸 불렀을 때 이름만 적어주면 바로 불려옵니다. 뭐 그런 내용 적어놓은 겁니다. 썸을 호출 시 변수 아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메소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에는 있지만 이거 설명하다가 어렵게 느껴져요. 몰라. 자바에서는 클래스 있고 그리고 메소드 있대. 메소드에 메인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끝. 이거면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의 메인. 이게 끝입니다. 이걸로 우리 한 달 갑니다. 나중에 짜는 프로그램 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간단히 넘어갑시다. 코드 설명 간단히 했고요. 궁금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 깊이 생각하지 마요. 우리 단순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케이? 예, 설명 계속되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속에, 메소드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소드 속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서는 변수의 타입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변수라는 거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장소, 저장하는 방, 이렇게 쓰는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변수라고 숫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상수라서 숫자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프롬 짤 때 다 숫자만 처리하다 보니까 저런 말이 붙은 거고요. 요즘은 숫자, 문자, 뭐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옆에 뒤에 붙은 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앞에 빨간색으로 체크된 게 타입입니다. 어떤 종류의 값이냐 이겁니다. 인트는 인티저의 약자고요. 차라고 하는 캐릭터는 문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이름을 이렇게 주어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변수 이름. 이 이름은 꼭 저렇게 주고요. 요거 이제 부여하는 기준은 바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 때 여기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세미콜론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문장이 종료되는 거고요. 아니고 뒤에 는 20 하면 20이란 값을 여기다 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끝에 꼭 세미콜론 들어가야 됩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게 변수의 선언과 초기값 설정입니다. 오케이? 변수의 선언과 초기값 설정. 메소드 내에서 선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 지역 변수는 그 메소드 있죠. 함수 그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지나가면 날아갑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들어가 자리 깔면 마치 놀러 가서 내가 밑에 돗자리 까는 그겁니다. 내가 들어가 돗자리 깔 때는 이게 내 땅이지만 내 영역이지만 내가 다 놀고 나서 돗자리 걷어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그 자리는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돗자리는 유효하지 않게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다. 지역에 한번 설정된 건 그 지역에서만 유효한 거고 그걸 벗어난 거기서 내가 나와버린 순간에 그 자리는 내 땅이 아닙니다. 즉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단순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역 변수 굳이 몰라도 돼요. 이거 구분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 반, 두 달쯤 있어야 합니다. 문장 끝엔 꼭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꼭 붙어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을 끌어다 여기다 붙여서 써도 상관없어요. 한 줄로 하는데 중간에 세미콜론 또 하고 세미콜론 한 줄로 이렇게 붙여서도 됩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은 쫙쫙 잘라서 이것까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 좋게 하려고 밑으로 쭉 늘어뜨려 놓은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그리고 화면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이미 해봤죠? system.out.println. 근데 이게 쉽게 단축키로 나오는 명령이 뭐였죠? sys 맞지? sysout이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치면 자동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팅이 딱 나오죠?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빨리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도 나옵니다. 괄호 속에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주면 따옴표를 묶기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죠. 이미 해봐서 알고 있죠? 오케이. 여기에는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LN이 붙었죠. LN, 라인이라는 소리 약자들. 이걸 출력하면 꼭 줄이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쭉 찍고 꼭 커서는 요 밑에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LN을 지워버리게 되면 옆으로 계속 찍어버립니다. 해봐요. 먼저 했던 거
프린트 라인에서 프린트 LN을 지운 상태로 해봐요. 에러 안 나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메소드 안에는 메소드 함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변수를 선언하고 문장 끝은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리고 계산식을 집어넣고 또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 언어는 조건문, 반복문, 또 뭐 있죠? 연산문, 그리고 입출력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데이터 선언인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부담을 갖고 볼 필요가 없어. 이걸 구문이라고 하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건데 한 번만 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메모리로 확보받는 거예요. 마치 내가 프로그램 짜려고 창 열고 타이핑 친 거예요. 저걸 굳이 뭐.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이거 데이터 타입 우리가 쓰는 거 인트, 캐릭터, 스트링 끝이에요. 없어요. 플롯? 그 정도 쓰죠. 플롯인가? 인티저, 리얼 뭐. 좀 이따 나와요. 데이터 타입. 우리 정수, 실수, 문자열 이것밖에 안 써요. 그다음에 더블, 롱. 몰라도 돼요. 에러 나면 고쳐 쓰는 거예요. 에러 나면 이게 왜 에러가 났지? 큰가? 그리고 바꾸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앞에 샘플로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볍게 읽고 실행을 통해 돌려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짤 때는 돌려보고 이해를 돌려보고 그냥 됐네 끝이 아니라 돌리고 됐네 그 다음에 하나씩 고쳐봐요. 요거 고쳐봐 요거 고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적어도 한 두세 번을 고쳐서 실행해서 이거 고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거 자주 하는 친구들은 금방 습득합니다. 번거로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금방 돼요. 이미 돌렸던 창에서 요거 지우고 돌려봐. 요거 바꾸고 돌려봐. 이런 연습하라고요. 처음에 만들 때 타이핑 치고는 뭐 5분, 10분 걸리겠지만 요거 바꾸는 거 1, 2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꼭 한 프로그램에서 두세 번씩 해주게 되면 본인 프로그램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즉 구문의 표현 방법, 구문의 특징을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학생이라고 믿습니다. 알죠? 합시다. 메소드의 호출과 리턴. 지금 이거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게 메소드라고 함수라고 그랬는데 그쵸 나왔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함수 선언한 겁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가 지금 메인이 아니죠. 메인이 아닌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다 메소드입니다. 메인이란 말이 안 적혀 있으면 메인도 메소드인데 메인 메소드니까 아닌 건 다 메소드라고 하고 요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꼭 괄호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 속에 글씨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선언한 거네. 인트는 아까 정수라고 자세히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할 때는 여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인데 콤마인데 이 메소드 안에 괄호 속에는 이렇게 콤마로 분류해 줍니다. 이건 꼭 이렇게 데이터 타입도 번번이 다 써줘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누가 정했냐고요? 프로그램 언어 개발한 사람이 정한 거야. 들어오면 먼저 태어나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는 틀리게 메인은 보이더라도 여기 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리턴 데이터 타입,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면 꼭 리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값이나 식이나 어떤 변수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불러서 이게 선언이거든요. 이런 거 작업하는 걸 미리 이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가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너 그걸 끝났으면 나한테 돌려줘야 될 게 있어. 보고해야 될 게 있어. 요거 나한테 알려줘. 그럴 때 return이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불렀을 때 시킬 때는 이렇게 sum 이렇게 주면 됩니다. sum i, 10. 왜 이게 두 개지? i하고 10. 여기 n하고 m이라고 있죠. 이게 두 개면 여기도 두 개 데이터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식도 좋고 값도 좋고 변수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언된 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좀 이따 또 쓸 겁니다. 뭔지 보자. 메소드 이런 말이 낯설을 땐 자꾸 말을 해요. 메소드 제 메소드가 좀 이상해. 제 메소드 이런 얘기 하죠. 메소드 연기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 정해진 틀에 맞춰 연기한다.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 뭐죠? 우리가 수준 이렇게 보는데 반이라고 볼 수 있죠. 학급. 학급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아직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명령들의 묶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클래스. 그 속에 세부적으로 누구는 청소자라고, 누구는 식판 잘 날르고 하면은 걔는 쟤는 제 메소드는 식판 정리야. 제 메소드는 칠판 지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 그걸 메소드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작업들.
오케이.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의미로 예를 들었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긴 하네요. 예, 그 다음은 식별자입니다. 아, 말이 더 힘들어. identifier. 이씨, 무슨 소리야. ID. 아, 우리가 있는 아이디가 저 아이디예요. 너 유저 아이디가 어떻게 될 때, identifier입니다. identifier 이렇게 하죠. 필러파이어. 오케이. 식별자라고 굳이 해석을 해요. 몰라도 식별자 그지 같은. 그냥 이름. 오케이?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다 식별자라고 합니다. 뭐 클래스, 변수, 상수, 메소드 다 이름이 있죠. 구분을 해야 되니까. 변수, 상수는 값이 저장되는 장소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1번지, 2번지 할 거예요? 외우기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A, 저건 B, 뭐 이건 U, 이건 봉, 이건 수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걸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의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식별자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할 것. 오케이? 오케이? 특수문자 쓰지 말 것. 오케이? 끝입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는 빈칸도 포함이 됩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할 것, 특수문자 쓰지 말 것. 이게 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오, 여기 적혀있기로 샵, 느낌 같은 특수문자 쓰지 마시오. 공백 쓰지 마시오. 탭 쓰지 마시오. 쓰지 말라는 게 뭐 이렇게 많어. 이건 써도 되고 이런 거 안 써요. 실제로 잘 초보자는. 유니코드 한글 문자 사용은 가능한데 한글 쓰지 마요. 세계화 시대에 무슨 프로그램 한글로 짜요. 프로그램 언어는 영어 아니에요. 문자일 뿐이에요. 억지로 한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맙시다. 한글도 돼요. 변수명으로. 그렇지만 쓰지 맙시다. 그리고 자바 언어의 키워드, 명령어 쓰지 맙시다. 아까 public, void, int 이런 게 다 키워드거든요. 명령어는 변수로 쓰지 이름으로 사용자 이름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첫 글자, 숫자 불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알파벳으로 시작합시다. 오케이? 특수문자 쓰지 맙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되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길이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보자들은 아주 짧게 쓰죠. A, B, C.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A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조금 의미가 통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식별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빈칸 특수문자 쓰지 만다. 말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하다면 자바 명령어 쓰지 말아라. 오케이? 그럼 됩니다. 뭐하러 설명해 이거? 식별자 사용한 예 나왔죠? 이건 가능한 예. 잘한 거죠. 이건 잘못된 예입니다. 볼까요? 문자로 시작하랬죠? 숫자 써서 틀렸어. if 명령어에 쓰지 말는데 썼어요. false 명령어예요. 널도 명령어예요. 퍼센트 특수문자. 이제 구분되잖아요. 얘들 알파벳으로 시작해라. 오케이. 특별한 거 안 붙었죠? 특수문자 오케이. 알파벳으로 시작해라. 요거 밑줄 괜찮고 달러 표시도 써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쓰지 맙시다. 초보자는 쓰지 맙시다. 갭을 뭘 한다고 써요. 쓰지 마요. 그리고 여기에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 붙여도 됩니다. 시작에 알파벳이랬지 숫자 쓰지 말라는 얘기 없었죠. 이렇게 길게 써도 됩니다. 대소문자 섞어도 됩니다. 옆에 써도 됩니다. 한글 됩니다. 쓰지 맙시다. 근데 오케이? 식별자 이름은 알파벳으로 시작할 것. 됐죠? 특수문자 쓰지 말 것. 명령어 사용하지 말 것. 이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끝. 식별자 이름 설명 끝. 자바 키워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 이거 배웁니다. 중요한 명령어. 이거 배웁니다. 중요한 명령어. 중요한 명령. 이거 배웁니다. 이것도 배우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배우고 이것도 써요. 쓰기는. 이것도 쓰고. 그리고 이건 그냥 늘 쓰는 말이죠. 뭐 프라이빗. 그리고 자주 쓰는 거. 이거 쓰고 이거 많이 쓰고요. 이것도 많이 쓰고요. 이것도 쓰고요. 이것도 많이 쓰고요. 또 뭐 쓰나? 요것도 씁니다. 요것도 많이 씁니다. 또 뭐 쓰나? 이거 가끔 씁니다. 가끔 씁니다. 가끔 씁니다. 또 뭐 있나? 요것도 좀 씁니다. 요거 예외 처리할 때 쓰는데 예외 처리용이거든요. 지금 몰라도 되고요. 후반부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가끔 씁니다. 거의 다 쓰긴 쓰네. 이것도 가끔 씁니다. 이것도 가끔 쓰는데 이것들도.
이거 가능하면 안 씁니다. 가능하면 안 쓰고, 가능하면 안 쓰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이것들은 안 쓸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가끔 씁니다. 안 쓰려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고, 가끔 씁니다. 가끔 쓰고, 아주 가끔 쓰고, 안 쓰려고 그러고요. 이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만 주로 할 거예요. 우리 아마 동그라미 친 거, 요게 중요한 명령들이거든요. 요거, 여기 스위치 케이스, if, for.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스위치 안 써도 됩니다. if, for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제어하고 반복은 다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데이터 타입 정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요 정도 합니다. 오케이? 우리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레고 블록의 블록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짜맞추는지가 프로그래밍이고요. 우리가 레고 블록에는 모양 미리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레고 블록 그 통 속에 많은 블록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개나 쓰는 종류 몇 개 안 되죠. 물론 신기해서 보긴 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큰 카드를 쓸모없는 거 좀 빼내자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다 몰라도 돼요. 명령어 쓰는 거 이 중에 지금 봤죠? 동그라미 친 거 한 3분의 4분의 1 뺏게 되죠. 그거만 우린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죠? 너무 날림으로 가나? 예, 좋은 이름 붙이는 관습, 습관인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가독성이 높고 나중에 관리하기 쉽다. 이걸 헝그리한 이름 붙이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기준만 몇 개 요점만 할게요. 일단 변수다 메소드 이름 줄 때는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다 대문자로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제일 편하죠? 요거만 지킵시다. 상수 거의 안 써요. 상수 다 대문자로 씁시다. 오케이? 이거면 된 거예요. 이름 쓸 때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다 소문자 쓰라고.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띄어 쓴 순간에 변수는 각각의 독립된 변수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줄 때는 다 붙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의미 있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만 지킵시다. 뭐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고 컴파일러 이런 거 얘 신경도 안 씁니다. 기계도 괜찮다는데 뭐 나중에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름을 줄 때는 꼭 첫 글자는 대문자, 오케이.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가 될 때 또 대문자 씁시다. 중간에 빈칸 특수문자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게 좋은 이름입니다. 통과. 예, 다음은 자바의 데이터 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데이터 타입.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데이터의 유형,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뭐 기본 데이터 타입 8개나 있대요.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뭐 레퍼런스 타입으로 한 개인데 용도는 다 세 가지 나눠 쓴다네. 이건 어려운 거. 근데 유사하네? 클래스라는 게 나오네? 클래스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나? 예,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거니까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갈 거고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불리언, 그 다음 캐릭터, 바이트, 숏, 인, 롱, 플롯, 더블. 이게 다 뭐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 소수점이 없는 숫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티저라고 합니다. 정수. 예,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건 플롯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플롯, 이거 씁니다. 문자는 그건 캐릭터라고 합니다. 씁니다. 나머지는 아주 가끔 씁니다. 몰라도 되지만 있는 건 알아야 되죠. 이 세 개가 메인입니다. 캐릭터, 인티저, 플롯. 캐릭터는 문자, 인티저는 정수, 소수점이 없는 거, 플롯은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불리언은 참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거짓, true, false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이건 바이트는 이제 8비트 단위에서 처리되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캐릭터, 바이트 같은 겁니다. 용도는 좀 틀리게 쓸 수 있습니다. 숏, 이거는 실제로 메모리상에 1바이트가 잡힙니다. 1바이트. 여러분 그 1바이트 설명 안 할래. 숏은 2바이트 잡습니다. 인트는 4바이트 잡습니다. 롱은 8바이트. 이런 거 외울 필요 있어요? 메모리 빵빵해. 막 써도 돼요. 그럼 어떤 때? 그냥 기본으로 캐릭터 인트 플러스 써요. 썼는데 갑자기 값이 큰 값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값이 틀려. 그럴 때 살펴보고 혹시 큰 값인가?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4바이트라는 건 메모리 공간인데 이것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가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럴 때 바꿔주는 겁니다. 인트보다 더 큰 건 롱입니다. 긴 그 숫자. 그렇게 합니다. 플롯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데 이거 더 큰 건 더블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바꿀 거고요.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우는 있다는 것만 알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이트는 나중에 바이트 단위로 문자 같은 거 가공할 때 좀 씁니다. 캐릭터는 한 개의 글자를 처리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실제로 캐릭터보다 스트링이라는 걸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나오면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캐릭터, 인티저, 플롯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인티저, 플롯, 캐릭터, 인티저, 플롯, 캐릭터. 문자, 숫자, 숫자는 소수점이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레퍼런스 타입은 참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즉 데이터가 이것들은 하나씩입니다.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건 여러 개가 들어가거나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배열은 보통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클래스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속에 짜다 보면 여기에 숫자도 저장되고 문자도 저장되고 하죠. 근데 프로그램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가 이 클래스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개념만 한번 잡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예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특정한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서로 인터 안쪽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경우 그때 주고받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건데 별로 안 써봤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써봅시다. 배열과 클래스는 많이 사용하고 배열은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요. 요즘에는 이 배열을 쓸 때도 리스트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전공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예, 어쨌든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구분은 우리 문자, 숫자는 소수점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까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궁금하다고요? 봅시다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머리 아파지고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문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크게 봐서 소수점이 없는 놈, 소수점이 있는 놈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내부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 속에 저장되는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2바이트 유니코드 저장용으로 사용해. 이건 1바이트인데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저장이 돼. 이건 2바이트인데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저장이 돼. 왜 이리 차이가 나지? 이거는 부호가 들어갈 때 0의 값은 제일 큰 값으로 쳐. 이런 식으로 부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트는 보통 4바이트가 잡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그냥 2의 31승 빼기 1까지는 이 빼기 1이 0입니다. 0. 그렇게 되네요. 롱이면 더블이 길다면 인트의 2배입니다. 2배. 그럼 그 값도 2배로 많이 들어갔죠. 2의 63승이면 얼마죠? 큰 수죠, 그냥. 이걸 굳이 2의 63승이니까는 쓸데없이 32,760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 없죠. 오케이? 플롯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여기 유효 숫자부, 그다음 가수, 지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몰라도 돼요. 이렇게 표시될 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 마이너스 3.4에 2에 38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3.4 곱하기 10에 38승이라는 소리잖아요. 10이죠, 이거 10이죠, 이건. 이진수는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1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맞을걸요? 네. 맞을 거예요. 3.4 곱하기 0이 38개 붙었다고. 이렇게 큰 숫자를 내가 뭐하러 기억을 해요? 쓸 일도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수점 붙으면 플롯이고 안 붙으면 인트예요. 문자는 무조건 캐릭터 쓰라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논리값은 나중에 또 쓰는데 여기에 저장을 불리라고 선언이 되면 논리값은 참 거짓 2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건 몰라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런 몰라도 돼요. 이 CPU 특성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왜? 버추얼 머신을 쓰잖아. CPU가 뭘 썼든 중간에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 껴가지고 다 가이드 해주고 통역사가 있거든요. 얘가 바꿔준다고. 몰라도 돼요. 오우씨. 예, 문자열은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닙니다. 적었네. 기본 데이터. 즉, 캐릭터 인티저 플롯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스트링은 클래스로. 클래스? 클래스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예. 아까 레퍼런스라는 표현도 썼죠.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모아서 조작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짰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맞지 않는 데이터 타입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레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트링이라는 건 문자들의 모임, 그래서 문자열이란 말을 씁니다. 배열, 열거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캐릭터가 나오면 캐릭터는 한 문자를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헛다운표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스트링은 한 개 이상, 한 개도 써도 돼요, 스트링에. 하지만 여러 개일 때 쓰는 거죠. 안 보이네. 쌍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스트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 스트링 쓰지. 캐릭터는 하나만 해야 돼. 스트링은 하나 이상,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100개도 된다 하면 스트링이 편하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까지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스트링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어떤 숫자나 식이 있는데 이게 따옴표로 묶이게 되면 다 문자가 되는 겁니다. 따옴표가 안 묶여. 이런 거는 값, 크기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지만 이렇게 따옴표로 묶인 얘들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자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글씨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자 리터럴은 이렇게 쌍따옴표를 쓰고 한글도 되고 다 된다 이 소리예요. 문자에 섞인 요 플러스 연산은 글씨를 붙여주라는 의미를 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열리는 괄호 둥근 괄호하고 3하고 도했어요.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오죠? 어떻게 도해요 이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붙여 쓴다는 거예요. 또 더하기 쉼표 나왔네. 이렇게 붙인다고요.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한다고요. 문자하고 숫자를 더하라 그러면 다 문자 처리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숫자와 숫자를 더하라면 진짜 더하는데 문자와 숫자는 더하는 게 아니라 붙여서 표현한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문자열에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있다. 문자열을 연결시킨다. 컨캐트네이트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컨캣이라고 함수명이 있거든요. 우린 몰라도 되죠. 그 문자하고 숫자 이렇게 나올 때 더하라고 그러면 붙여 쓰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문자열, 문자 구분해주기 바랍니다. 변수의 선언. 변수입니다. 변수.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 여기가 어디에 저장된다는 거죠? 하드디스크? 램? 그렇죠. 램이 될 겁니다. 램 또는 CPU 내에 있는 캐시 메모리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특정한 값이 저장되는 임시 저장소. 임시 저장소라는 표현을 왜 쓰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진다고요? 그런 걸 변수라. 그래서 변수죠. 또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는 뭐 바꾸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걸 변수라. 그래서 변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데이터 타입은 그 이름, 이 변수는 이렇게 변수한 명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적고 그 뒤에 적히는 식별자래. 이 식별자 이름이 어떤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면 그걸 변수라고 해요. 이 변수 값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되는 값은 int 즉 정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앞에 어떤 종류다 어디에 저장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줬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렇게 메모리상에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몰라도 돼요. 여기 설명도 해놨네. 몰라도 돼요. 그리고 int로 선언이 됐을 경우 프라이스가 int로 선언이 됐죠. 이런 경우 이게 int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이렇게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려면 에러가 나거나 이 값이 이렇게 잘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저장이 안 된다고 저장되지 마. 변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변수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값이 변한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놈이 착한 놈이지 지멋대로 판단하고 바꿔버리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 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알고요. 변수 선언은 데이터 타입 이름. 이 이름이 식별자고 이게 변수라고 그랬어. 뒤에 요 이름. 오케이? 계속 나옵니다. 이미 써봤고요. 변수의 선언 사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지금 앞부분이 기초거든요.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울 때도 보면 영어 쓸 때는 알파벳이 뭐야,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배우잖아요. 그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이런 사항들이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다 공통 적용됩니다. 거의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90%는 모든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뭐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어. 자바 배우고 C 배우고 자네 파이썬 배우고 여기는 다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알았죠? 선언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 주고 여기다 이름, 요 이름이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날 때는 꼭 세미콜론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미콜론. 그리고 같은 종류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때는 콤마로 분리해서 쭉 적어주면 됩니다. 콤마로 해서 C1, C2, C3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이거 뭐지?
요 슬래시가 들어갔지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슬래시 2개 하고 쓰면 됩니다. 이건 슬래시, 이건 백슬래시죠. 알죠? 백슬래시는 이렇게 원표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고 있고요. 변수의 선언과 초기와 처음에 값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수를 처음 설정할 때 는 하고서 뒤에다 직접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초기 값을 준다, 초기화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시작될 때 한 번만 수행이 되죠. 오케이? 얘는 근데 왜 따옴표를 이렇게 했죠? 코 따옴표네 그것도. 예. 뭔 캐릭터일 때 자주 쓰진 않지만 캐릭터일 때 캐릭터 문자죠. 문자 열이 아니라 문자 이럴 땐 꼭 꽃다운표로 하고 이렇게 열거하면 됩니다. 각각 줘야 됩니다. 각각. 오케이. 그리고 더블이네. 더블은 뭐였지? 꼭 이런 데 나와. 인티저 정수는 롱 긴 거 쓴다고 그랬고 더블은 플롯이네. 소수점 있네. 이렇게 값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이게 더블이니까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소수점이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안 집어넣으면 지가 만들어 넣습니다. 오케이. 변수 읽기와 저장하기. 선언하고 초기값 줬어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그 값을 불러쓰기도 하고 새로운 값을 저장하기도 하죠. 불렀을 때 새로운 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0 곱하기 5에서 여기다 넣어줘. 그래갖고 왼쪽이 대입 연산 왼쪽에 저장되는 곳. 그리고 는 해갖고 여기에 식이나 값이 나옵니다. 식. 수들이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장되는 것이 먼저야지? 우리말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 아유, 헷갈리네.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저장될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산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동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기계가 일을 잘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문자열을 저장할 때 이렇게 다운표 쓰면 초기값 주는 거예요. 앞에 데이터 타입이 없는 거 빼고는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또 웨이트인데 웨이트가 2번 나왔네? 이건 뭐죠? 왼쪽의 것을 계산해서 오른쪽의 것을 계산해서 왼쪽에 저장하라죠? 이렇게. 네, 그겁니다. 는의 왼쪽 편에는 꼭 값이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변수가 꼭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는의 오른쪽에는 꼭 꼭은 아니고 값이 있거나 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왼쪽은 꼭 하나, 오른쪽은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왼쪽에 저장되는 곳이고 오른쪽은 식,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를 읽거나 저장할 때는 저장할 때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뭐 어사이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몰라요. 이런 거 몰라. 선언, 초기화, 그리고 새로운 값 저장하는 방법, 변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명령들이거든요.